자, 이제 매매. 옳은 것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성립한다.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 1번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로 가시면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형성권이어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너무 길어. 그러면 확답을 취구할 수 있다. 근데 확답이 없을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정답 3번이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바로 가시면 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계약금의 수령자는 100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지공만 했으면 돼. 안 받는다고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시면 갑과 을은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대. 옳은 것은 3번 을이 약정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을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이미 이행에 착수해버렸잖아요.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해지를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매매 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그랬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 되죠. 현대계약금에서 요물 계약이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야. 네, 이렇게 되시고 7번 가시면 옳은 것은인데 5번에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의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지급 거절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예, 위험 한도에서. 그렇고요. 8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랬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 1번.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번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아파트 분양 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가 되죠.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한다.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바로 가시면 옳은 것은인데 1번 매도인이 불법 운행하여 운행 정지 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이것은 매수인은 제580조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불법 운행하여 운행 정지 처분된 차량 같은 경우에 법률상 장애가 있죠.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을 물건의 하자로 본다는 거죠. 물건의 하자가 돼서 이런 경우에 580조에 의한 담보 책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시면 옳은 것은 2번에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 담보 책임 이럴 때 물으면 안 되지.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담보 책임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번은 좀 패스하고 13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수량 지정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악의 매수는 대행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인데 우리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악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전해 일대 저당권 행사일 때만 그래. 전해 일대 저당권 행사에서만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행 감액 지원권, 그리고 저당권 행사일 때만 인정된다고. 근데 여기서 대금 감액 지원권인데 수량 부족 문제죠. 이때는 선의일 때만 인정되는 거죠. 대금 감액 지원권 악일 때도 인정되는 것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그래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지원권이 인정된다. 이것입니다. 2번 정답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경매에서는 권리 하자가 있을 때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죠. 집을 낙찰 받았는데 거기에 하자 있다고 전주인 찾아가면 안 된다고. 국밥 사주러 가는 건 괜찮지만 담보 책임 물으러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우리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 되는데 제척 기간은 기본적으로 출소 기간이 아니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 재판상 행사를 해도 되고 그리고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재판 외 권리 행사 기간이다. 출소 기간인 것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이것만 나와요.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를 해야지 되죠. 그것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매매 목적물이 소바가 미작으로 밝혀진 경우, 그러면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담보 책임으로 갈 게 아니고 나 차고 취소해서 끝내버릴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17번 나머지 됐고 17번은 그냥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소비대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